그렇게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962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성남 포레스티아 분양권 전매로 생애 첫 매수해서 20년 9월부터 쭉 거주 중에 있고 그 인근 신흥역 앞 하늘채 아파트는 20년 12월 분양권 매수해서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비과세 문제인데요. 포레스티아와 하늘채 매수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네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비과세 요건 충족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 기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올해 6월이 지난 이후에 포레스티아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시고 반드시 우리 하늘채 아파트를 잔금하시기 전까지를 매도 타이밍으로 꼭 잡아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 성남의 주민이신 것 같은데 산성역 주변 바로 앞에 있는 대장 아파트죠. 산성역 포레스티아에 지금 현재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평수는 몇 평인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죠. 뭐 약 4,006대가 들어올 그런 아파트고, 그리고 또 바로 어디죠? 좀 더 내려오면 신흥역 바로 앞에 여기에 또 하늘채 아파트가 있습니다. 약 한 2,500세대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인데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초역세권 위치에 있고 바로 또 위에는 뭐 이편한 세상 그랑매종 아파트가 또 5,000여 세대가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주변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신축 아파트로 다 변모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장기적인 플랜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다만 일시적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분양권 형태에 있었던 우리 포레스티아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포레스티아를 분양권을 취득했던 당시에 취득 시점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사연을 보니까 2020년도에 취득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플러스 또 B라는 분양권 형태를 또 한 채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는 하늘채라는 아파트죠. 이 하늘채 아파트 취득 연도는 2020년 12월 달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1년 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비과세를 못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A를 산 시점에서부터 1년이 지나서 B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1년 텀의 기간은 지키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자, 이 A라는 분양권이 뭘로 바뀌었냐면 A라는 신축 아파트로 포레스티아가 바뀌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를 2020년 9월 달에 입주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이 B라는 분양권도 마찬가지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조만간 이 B라는 분양권이었던 하늘채도 나중에 주택이 되실 겁니다. 이 하늘채 아파트의 입주 예정인 연도는 2022년 9월 달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분양권이 몇 개가 섞여 있고 또 주택으로 바뀌어서 이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건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일시적 비과세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의 특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자, A라는
종전에 있는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A라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례 요건인데요. A라는 종전에 있는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B라는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 A라는 종전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3에 의한 특례 요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요건은 총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A라는 이 종전에 있는 주택은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첫 번째 요건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충족이 됐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A를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1년이 넘어서 B라는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B라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몇 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냐라는 이 처분 기한을 요건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총 일시적 비과세 특례 요건이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이 1번과 2번은 이 B의 처분 기한이 가장 중요한데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언제 매도해야 되냐에 대한 처분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신규 주택은 계약서 및 계약금을 지불한 그 날짜 또는 잔금일, 이 기준으로 삼아서 3년 이내 매도해야 될지 2년 이내 매도해야 될지 1년 이내 매도해야 될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1년 텀이 지켜지지 않아서 비과세를 못 받는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얘는 분양권이죠. 분양권. 지금 1번, 2번의 1년 텀은 언제죠? 주택과 주택 또는 주택과 분양권, 이런 상황일 때는 무조건 1년이라는 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처럼 세 번째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A라는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님처럼 B라는 주택을 또 취득한 게 아니라 분양권을 똑같이 한 채 더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권과 분양권인데 일시적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죠. 이 분양권, 2020년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권이 신축 아파트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일시적 비과세 요건을 따져보시는 건데, 이 A라는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보유 요건 또는 이 거주 요건이 충족됐는지 첫 번째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뭐였죠? 1년이 지난 이후에 B라는 분양권이 또 주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분양권이 주택이 되고 나서 그 시점에서부터 1년이 넘어간 이후에 B라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잔금 또는 등기를 쳐야지 일시적 비과세 두 번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있었죠. 신규 주택인 B 주택이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몇 년 이내 매도해야 되냐라는 이 처분 기한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B 신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종전에 있는 주택이 된 A 주택을 처분 기한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A 주택이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2년, 1년 또는 3년 이내 몇 년 이내 매도해야 되냐라는 그런 기한 요건이 정해지는 거다. 따라서 3번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종전주택에 포인트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는 이 A의 분양권이건 B의 분양권이건 제일 첫 번째로 종전에 있는 주택이 된 그 주택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A와 B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주택이 되는
그 주택을 종전주택이라고 지칭을 하기 때문에 그 주택에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했는지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져볼까요? A의 분양권을 취득했던 당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B의 분양권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9월 달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그 요건이 첫 번째 요건으로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A가 된 포레스티아 아파트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1년이 넘어서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늘채 아파트 잔금 예정일이 언제죠? 2022년 9월이죠. 따라서 1년이 넘어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세 번째 요건은 1번과 2번 사항과 좀 다르게 지금 같은 우리 3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있는 주택의 처분기한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처분기한은 취득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몇 년 이내 매도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20년 9월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을 하셔서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을 해야지 일시적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 자,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가 될 예정인 B의 하늘채 아파트의 취득 날짜가 중요한데요. 그 취득 시점은 잔금 또는 등기일 빠른 날짜인데, 그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3년 9월 달까지 A주택을 매도해야 되고, 그리고 B라는 신축이 된 하늘채 아파트에 전입을 해야지만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혹여나 B라는 하늘채 아파트에 전세를 한번 주셨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세입자는 2년 정도의 보상을 받는 거죠. 보장을.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세입자가 한번 살면 24년 9월 달까지 전세가 만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23년 9월까지는 전입 및 매도를 할 수가 없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늘채 아파트에 전세를 절대 주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늘채 아파트에 차라리 잔금되는 시점에 바로 포레스티아를 매도하시고 하늘채 아파트로 전입해야지만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다. 따라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2022년 9월 달까지 꼭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보통 신축 분양 잔금 기준은 보통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기간을 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금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시는 게 좋고, 따라서 포레스티아 어차피 2022년 9월 달까지는 매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레스티아 아파트를 6월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셔서 빨리 좀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굉장히 광범위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플레이로 좀 돌아보시는 게 좋고, 우리 구독자님은 반드시 23년 9월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전세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22년 9월 달까지 매도 타이밍을 꼭 잡아 주셔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이 잔금 기간을 늦추셔라. 이해가 되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